자, 그래서 1인 기업 정책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는 이런 정책은 우선 1인 창조기업, 기업이 있죠. 기업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는데 이것이 시장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시 교육과 제도로서 외부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인프라가 관리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투명하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저비용의 관리 구조가 블록체인 바우처 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이 전체를 플랫폼으로 동일 업종을 연결하고 업종 간을 연결하고 시장을 연결하고 이 전체가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하는 1인 기업 정책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틀에서 첫 번째 교육과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강화할 것이냐. 스마트 워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잔디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아제트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원격 회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특정 교육을 수용하라는 것은 이것은 공급자 지향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급 지향이 아니고 수요 지향형 교육은 결국은 바우처를 통해서 수요 기업들이 교육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이 켜지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랫폼, 세 가지 플랫폼의 구조입니다. 자, 플랫폼이란 것은 이제 개별 1인 기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입니다. 1인 기업 그 자체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와 같이 그 자체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죠. 이들이 연결망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 인공지능과 합쳐질 때 강력한 개미 집단과 같은 집단 지능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문제는 뭐냐면 연결 비용이 비쌉니다. 협력 비용도 비싸요. 만나서 얘기하고 합의 보고 이 절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만나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이 시간도 투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온오프라인의 연결 플랫폼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동일업종이 먼저 연결돼야 됩니다. 이미 동일업종은 크리에이터의 협회들, 개발 용역 협회들, 1인 기업 조합들, 메이커 제조, 지식 서비스 수많은 동일업종의 연결망이 이미 있습니다. 그들을 우선 강화하자. 협단체를 가상화시켜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연결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연결 비용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상호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야지 비용이 적게 됩니다. 자, 온라인화 시킨다. 두 번째는 업종 간의 연결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팀빌딩이 되지 않으면 1인 기업의 동일 업종 가지고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종 간의 연결망을 하는데 센터는 여기서 바로 온오프라인 연결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수많은 시장 플랫폼 기업들과 연결망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동일 업종과 업종 간 연결망을 보겠습니다. 우선 1인 기업들은 집단 커뮤니티화 되어야 됩니다. 이 커뮤니티 플랫폼들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제일 많이 씁니다. 카톡은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거는 이 액티비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위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아지트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지트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은 카카오와 아니면은 그 밴드를 결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잔디와 슬랙 같은 이런 협업 플랫폼을 쓴다든지 이러한 집단 커뮤니티화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건 빙글의 사례지만 어떤 네트워크이든 간에 몇 가지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사례가 카카오 아지트를 쓰거나 아니면 카톡 플러스 밴드를 쓰거나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자율적 네트워킹을 하자. 우선 이게 첫째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정보를 연결할 수 있고 소식을 연결할 수 있고 업무를 연결할 수 있게 되죠. 연결된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인 창조기업에서는 이거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연결을 하고 이 연결은 기존에 있는 소위 커머셜 사이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돈 들 것도 없어요. 이거 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이 갈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업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협력 네트워크에서 구글인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뭐 일정 수준까지는 다 공짜죠. 예,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업무 파일을 공유하고 할 일을 공유하고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우리가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1인 기업들은 이제 점점 협력을 통한 집단 지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도 그렇게 힘들 게 없습니다. 왜? 돈 달라는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을 다시 우리가 연결하는 두 번째 연결망이 센터 중심의 업종 간 연결망입니다. 자, 업종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업종은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연결됩니다. 자,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사업, 로드맵, 공동행사, 프로젝트 매칭, 그래서 이런 해커톤을 통한 일감 소통, 센터 개방 허브와 이런 일감하고 매칭할 수 있는 구조를,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면 이를 통해서 팀빌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팀빌딩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웃소싱이 센터에 허용돼야 됩니다. 지금 센터의 운영 인력이 아웃소싱 허용 안 되고 있고 많은 제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개방 협력이 돼야 되겠다. 우리 예산 지원받는 모든 과제들 수행하는 데는 우리 일만 하라는 것은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과 위주로 가야 된다. 자, 센터의 자율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 엑셀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엑셀레이팅이 사실은 1인 기업 센터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단순히 공간 대여를 통해서는 절대로 수익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수익 날 수 있는 게 좋은 기업 키워가지고 엑셀레이팅 해서 거기서 우리가 7, 8%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주자문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일간 매칭 수수료, 센터 자체 교육, 그리고 이러한 엑셀레이팅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게 자율화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 평가 체계가 투입평가, 사전평가, 이런 우리가 과정평가에서 이제는 성과와 사후평가라는 단순한 평가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투입평가는 없애라는 겁니다. 투입평가는 아예 없애자.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 투입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예.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과가 중요하지. 과정평가는 네거티브 평가 아니라 감점이 아니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전환하자. 그리고 성과평가는 누적 매출액의 증가로 단순화하자.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플랫폼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시장과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인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 부족입니다. 이 거래 부족 문제를 제일 큰 문제, 그 다음에 운영자금 부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 부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매하니 물어봤더니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가 64%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발품 팔아서 직접 판매해서 얼마를 팔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시장 플랫폼에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시장,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몽, 위시캣, 오투잡, 재능넷 이런 데서 민간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미 큰 사이트들, 크몽과 위시캣은 가입자들이 4만이 넘습니다. 자, 이들 사이트에 각자가 선택해서 중복 가입해도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이들이 1인 기업가들이 거래 시장에 개별 퀄리티 미흡한 것을 이걸 통해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시장이란 건 뭐냐? 시장 갔더니 파는 사람 한 명 있고 사는 사람 한 명 있더라. 그게 뭐 시장이 아니죠. 예. 그러면 시장이란 뭐냐? 많이 와야 됩니다. 즉, 임계 질량을 돌파해야지 시장이 되죠. 그래서 시장 플랫폼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큰 데는 4만이 넘어갔죠. 그러면 그 4만이 넘는 시장 플랫폼을 더 키우자는 겁니다. 크몽, 위시캣, 오투잡, 재능넷 이런 시장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1인 기업자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안내만 하면 됩니다. 예. 이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시장 플랫폼에서는 1인 기업의 분야들을 지금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직 취약하죠. 그 분야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에서 1인 기업의 시장 플랫폼 연결하고 수익 구조를 잘 만들면은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약보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들어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직접 이 회사 사장들을 가서 방문하고 만나봤습니다. 자, 크몽의 경우에는 도대체 1인 기업가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디자인 해주는 거 그 자체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 근데 시간이 많이 어디서 걸리느냐? 누가 필요한가 아는 게 우선 제일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우습게도 계약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합의 보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돈 주고 받고 이거 불합리한 거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들을 표준화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 일에 옛날에는 20%가 디자인하는 일, 80%가 이런 계약서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1인 기업의 업무였다면 이제 그것이 8대2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체 효율을 올려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품질 관리가 올라갑니다. 자, 큰목의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그 지난 1년 사이에 평균 1인당 거래 금액의 평균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일부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을 갔더니 결국은 경쟁을 시켜서 가격만 내려가더라. 아닙니다. 평균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평판 시스템이 작동해 주니까 정말 평판이 좋은 사람 쪽으로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라도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낚인의 물량 부족 이런 문제들이 다 뭐로 관리되어야 되느냐? 품질 관리, 평판 관리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버크. 프리랜서 업무 중개 플랫폼을 만들면서 12개 분야의 업무 연결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게이미피케이션.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포인트 주고 리더보드 만들고 경쟁시키고 그리고 평판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성공률 비율, 과거 업무 이력 검색 그리고 수수료는 물론 차등입니다. 물론 차등이에요. 예. 평판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걸 누가 선택하냐? 시장이 선택하는 거죠. 예. 자, 우리 큰몽의 경우에도 쟤는 B2C 9개 분야가 현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평판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개발 단계. 우리가 동시에 보고서에는 있지만 중국 시스템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좀 더 평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판 시스템 절대적이지만 평판 시스템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광클부터 시작해서 평판의 장난 시스템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민간 플랫폼 진입 전략은 25만 개 1인 기업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최대한 올리자는 겁니다. 최대한 올리자. 그리고 이 1인 기업을 이제는 우리 목표인 40만까지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두 번째 단계는 홈페이지 연동.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프로파일 정보만 가져갑니다. 나 뭐 만들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연동해가지고 항상 이게 다이내믹하게 홈페이지에 변화되고 있는 게 전체 25만 1인 기업의 홈페이지가 다 연동되는 구조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 내가 필요한 내 거래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정부가 직접 만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자. 이것은 민간 시스템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결만 해주자 하는 거예요. 자, 민간 매칭 플랫폼 발굴 및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매칭 플랫폼을 홈페이지 같은 거 연결하고 매칭 발견하면은 저는 지금 25만 4조의 매출액이 적어도 10%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적어도 10%입니다. 저는 한 100%는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평판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판 시스템 원칙을 만들면 두나담 해를 끼치지 않고 세심한 평판을 하는 겁니다. 누적 판매액, 베스트 사례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평판 데이터를 가지고 해커톤 데이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평판 시스템으로 어뷰징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매칭 시스템을 만드는 길들이 되죠. 자, 그럼 제도 개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창업해야 될 1인 기업 창업 중에서 1인 창조 기업 정책이 꼭 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공공 데이터 메시업입니다. 왜냐? 이것이 빠져 있어요. 다른 정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수요 사회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의 현재 방안이 공공 데이터 메시업을 하는 소셜 벤처들이죠. 이 소셜 벤처는 공공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동네 근처에 성범죄자의 매핑을 해서 알려주면 딸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아무도 돈을 안 내요. 아무도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이 소셜 벤처들이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메시업 중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을 사회적 보상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거기에 특히 대기업의 CSR 인덱스에 이런 소셜 벤처 투자를 꼭 반영하자. 그러면 이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이커 스페이스 문제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미 전국에 130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있고 금년에 중기부에서 70개를 더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러면 200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저는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하드웨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휴먼웨어가 필요합니다. 전국 메이커스페이스의 양의 확대는 더 이상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이커스페이스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이커스페이스하고 1인 기업들하고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연결망. 그래서 이 수요 측면 연결망이고 여기에 또 메이커스페이스가 지향할 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창업 모델. 저희들이 하드웨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소프트웨어를 합친 하스 스타트업을 확대하자.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제품 서비스 융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핏빛의 트래커 같은 경우는 트래커에서 나오는 하드웨어에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분석해서 그걸 서비스로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앞으로 가야 될 창업의 방향이고 이것을 1인 기업 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가 연결하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기업에 많은 규제 문제들이 따라갑니다. 특히 데이터에 관련된 규제들이 이런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상시 규제를 만드는데 규제를 1인 기업 자체에서 규제를 해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벤처부하고 협력하고 있는 옴부즈만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요 연결 창구만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1인 기업 협단체에서 규제를 수집해서 옴부즈만실. 제가 옴부즈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옴부즈만실에 제한된 인력 가지고 모든 분야의 규제를 알 수 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이 자체로 옴부즈만실은 고마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안전망입니다. 사회 안전망 만들어야죠. 그래서 일자리 불안정성 극복하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 안전망은 대표적인 게 미국의 포터블 베니핏, 한국의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이런 제도들을 원용해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런 솔로프레너의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이래서 성실 실패 1인 기업인은 원칙적 제도전을 한다. 선별해서 제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 제도전이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의 재교육 안전망을 뒷받침하자. 이것은 핀란드나 스웨덴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바우처라는 인프라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바우처는 지금 우리 블록체인은 뭐 대한민국의 금년 제일 큰 핫 이슈긴 한데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통제하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든 거래 과정이 추적이 가능하고 실시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고 모든 거래를 되돌려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운영 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1인 기업 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원받는 기업들은 영수증 처리하고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머리가 아픕니다. 그들만 머리 아프나요? 그거를 관리하는 부처도 머리 아프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록은 자동적으로 회계장부 작성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용도에 따라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감사기관들도 영수증 대조 안 하고 감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효율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상품권과 같이 법정 화폐하고 1대1 연동되어 있는 소위 상품권, 바우처를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리눅스 디자인이 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같은 기술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는 QR코드 연동하는 앱만 있으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퍼레저나 EOS, 자, 요것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요건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정도가 후보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는 좀 더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 EOS는 3세대 암호화폐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지금 체인 파트너스의 표철면 대표가 여기 파트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촉망받는 3세대 암호화폐 기술입니다. 자, 어느 걸 쓰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만드느냐?
실내 기술로서 만드는데 요게 좀 더 기득권의 저항이 적을 겁니다. 요거는 주인이 없는 대신에 하이퍼레저는 관리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레저 기반의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분산 원자 하이퍼레저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하이퍼레저로 만드는 것이 이제는 그 관리기관하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센터나 또 지원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의 원장이 공유 원장으로 분산 원장으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조작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그냥 QR코드 앱 하나 가지고 거래하면은 이 모든 정보 위탁 계약, 전자지급 지급, 인증 바우처, 과제 종료 요 일련의 일들이 맞춰지게 돼 있고 이것을 소위 프루프 오브 컨셉 이 개념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돈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6대 추진 전략과 20대 세부 과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5분 전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1인 기업의 미래 전략을 본다면 비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1인 창조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걸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6대 전략, 커뮤니티 플랫폼, 업종 간 플랫폼, 시장 플랫폼, 세 개의 플랫폼과 지원센터 생태계 역량, 지원센터 연결성 강화,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과 제도 프로세스 이렇게 6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설문에 대해서 이거 중요해. 5점 만점입니다. 시급해. 아까 우리가 3점도 안 돼서 폐기된 기존의 평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3점 이하로 내려간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3.6,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낮은 거고, 여기 3.96, 보통 4.07. 그래서 시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목매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시급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엑셀레이팅 경쟁 체계 같은 거 4.36까지 올라가 있죠. 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암호 바우처는 4.32.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하는데 너무 신물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 6대 추진 전략의 세부 전략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중요도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전체 1인 창조기업의 큰 틀은 결국 이렇게 말씀드린 정책들이 이 전체 그림에 분포가 됩니다. 세 가지 플렉스 프로젝트를 제가 한 3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 돈 되는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돈 되는 일이 전문 상가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영등포의 공구상가, 그 다음에 우리 용산의 전자상가, 수많은 전문 상가들이 있죠. 이런 전문 상가들은 대표자 한두 명이요. 대표적인 1인 기업들입니다. 우리 1인 기업 영역에 현재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학습과 기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이 가상상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별 상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연동하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매칭과 평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매칭과 평판 시스템에 의해서 개별 상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문상가 전체로서 고객과 시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로써 저는 우리 1인 기업 영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재택 여성의 1인 창조 기업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최정연 UDI 대표님께서 이만한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 그게 경단녀라고 얘기하죠. 지금 181만입니다. 이 재택 여성의 가상 커뮤니티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재택 여성, 한국은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집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들을 그 소재지의 1인 창조기업 센터에서 일단 받아주자는 거죠. 저는 보고서 안에다가 한 10,000원쯤 받자고 얘기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 매칭 플랫폼하고 연결해가지고 스마트 계약을 하고 이들이 수많은 일들을 재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다 나온 경단녀들이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간 15조의 사회적 비용 지출을 해서 우리가 10%만 절감해도 1조 5천억의 사회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그 전문 엔젤의 1인 창조 기업합니다. 우리가 전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엔젤들이죠.
근데 엔젤들에 대해서 누가 엔젤이 되면 좋을까? 이 전문 엔젤 지금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금년에 나이 65세인데 저희 동기들이 카이스트에서 금년에 명예교수로 퇴직을 해요.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이 양반들하고 밥 먹으면서 봤더니 저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앞으로 할 일도 없고 나는 뭐 도대체 뭐 하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엔젤 하라고 그랬어요. 엔젤. 예? 그 전문 엔젤, 예, 1억만 투자하면은 전문 엔젤 되고, 예,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지금 저기 세금에서 40%까지 깎아주니까 그러면 1억 투자해봐 6천만 원밖에 실제 투자 안 하는 거고 등등등등 얘기했더니 이 양반도 입이 이렇게 째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갈 길이구나. 그리고 제가 저거 더해줬어요. 그 젊은 사람들 새로운 그 데모데이에 가가지고 PT에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젊어진다. 나이를 거꾸로 가는 회춘의 방법이다. 돈 안 들이는 회춘의 방법이다. 거기다가 1인당 한 회사에 200만에서 500만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20개 투자해서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하고 고문을 하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동업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주니어, 시니어 공동 창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인적 자원의 활용 극대화가 될 것이다. 자, 우리 다음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전략인데 요거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오셔야 되니까 시간을 같은 날 오전으로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